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웨이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웨이도는 귀 구멍부터 고막까지 이르는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길이는 2.5에서 3cm 정도 되고요. 직경은 7에서 9mm 정도 되는 S자 모양으로 휜 구조입니다. 그래서 웨이도염은 이런 구조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보통 웨이도 피부 밑에는 모공이나 피지선, 이구선 같은 분포를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병의 기간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급성 웨이도염, 만성 웨이도염, 악성 웨이도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급성 웨이도염은 여름철에 잦은 수영이나 그리고 아열대성 습한 기후, 그리고 구조 자체가 좁고 털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귀지가 너무 많거나 또 없어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웨이도에 손상을 입거나 또 이물질이 끼는 경우에도 올 수가 있고, 또 보청기나 이어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땀이 체질적으로 많으신 분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세균성 또는 진균성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과적인 질환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건선, 그리고 신경성 피부염 등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당뇨를 가진 노인분들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성구 감소증이라든지 백혈병,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 같은 면역 결핍이 있는 분들에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일단 통증이 잘 오고요. 그다음에 가려움증이 올 수가 있고, 부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멍멍해지는 이 충만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청력 감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보통 병력 천치가 중요한데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아주 경한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심해지면은 웨이도 피부가 두꺼워지는 소견이 관찰되면서 귀가 멍멍해지는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심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농성 이루가 분비가 많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안면신경마비라든지 다른 뇌신경마비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사용해서 웨이도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웨이도가 많이 부어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누르면 압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귀 주변으로 피부가 붉게 발적이 되는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만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부어있는 소견이 주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악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세균 배양 검사를 하는데요. 귀에서 나오는 농성 이류를 배양을 하면 대부분은 녹농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녹농균에 반응이 있는 항생제에 대한 민감도 검사를 시행해서 여기에 검사 결과를 보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골 스캔이나 측두걸의 MRI를 시행을 해서 이 병변의 침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일단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도 귀지를 자주 파기 때문에 쉽게들 생각을 하시고 손수 깨끗이 하시다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시면 치료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또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급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자주 소독을 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적절한 약물이 투여되면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이용액을 하루에 한 3에서 4회 투여를 하면서 수일간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생제와
그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이용액을 사용을 해서 웨이도 피부 부종과 염증을 일단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두꺼워져서 그 청력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도를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이 되는 당뇨 같은 것들을 1차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 같은 걸 사용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농성 이료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고단위로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중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급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면 합병증 없이 잘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성화되면 주변 피부의 조직의 변성과 함께 경부 임파선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일단 피부가 두꺼워져서 청력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악성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면신경마비라든지 뇌관신경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맥 쪽에 혈전증이라든지 뇌 기저부를 침범을 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도 예방의 기본은 귀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샤워나 목욕 후에 면봉을 사용하시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름철에는 추운 날씨에 수영을 한다든지 다이빙을 할 때는 귀마개를 사용해서 웨이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